이주한이 유권자인데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2020년 미국 대선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주에서 다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전국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여하튼 결론은 났어요. 여하튼 결론은 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아직 최종 집계가 돼가지고 네, 정부에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대개가 선거 때에는 네, 이 각 주별로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개표 결과를 옆에서 취재하는 방송사들이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이 결과를 내고 그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당선자가 확정되고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입각해서 진 사람은 졌다 그러고 이긴 사람은 이제 내가 당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대통령이 될 사람들한테 경호원도 붙여주고 네, 예산도 보내주고 네, 건물도 내줘가지고서 네. 지금 권력자한테서 권력을 다 인수인계 무난하게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 관례대로 이렇게 당선인이 확정됐다라는 거를 진 사람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진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선거 시작 전에 이 유튜브 만들면서도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저도 졌다고 그러지 않을 거다. 네, 네, 그렇게 예상한 대로다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서 한 일주일 지난 때서부터 네, 한 10일, 10일서부터 계속해서 이건 부정선거다. 이거는 조작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서 곧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네, 백악관 출입 기자들로부터의 네,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음,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내가 이길 거다. 예, 열흘 내로다가 밝혀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됐는데 네, 강하게 선거 결과를 부정하던 목소리 톤은 낮아졌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고요. 네, 여하튼 지금은 뭐 다 결정이 됐고 네, 나오는 게 지금 CNN이 좀 아주 그 컨서버티브하게 결과를 이게 예고를 좀 하는데 CNN 갖고 하면은 선거인단 306명이 바이든이고 네, 그다음에 232명인가? 네, 네. 그렇게 트럼프. 그래서 70 몇 표 차이로다가 바이든이 뭐 이제 이긴 거죠. 지금 뭐 조지아, 애리조나까지 지금 다 개표가 된 상황이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를 했으면 이거는 이제 끝난 게임이잖아요. 지난번 2016년 대선 때도 같은 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을 때 이건 완벽한 승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거 어쩔 수 없다. 좀 수용해야 되는 분위기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또 자신들의 지지자를 위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계속 버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시간을 끌면서 네, 자기가 피해자다. 네, 뭐에 대한 피해자나 하면은 이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그 주의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고 부정이 많았고 우편 투표 과정 속에서 조작을 많이 했다. 네,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하면서 시간이 많이 갈수록 이 트럼프 열혈 지지자들은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 굉장히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서 랠리를 했죠. 이 네, 마가라는 이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레디컬한 랠리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거를 승복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거는 후일을 기약하는
나름대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보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번 선거 결과는 다시 한번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선거는 미국의 시민들이 네.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서 바이든을 택했다라는 성격보다는 네. 트럼프 편하고 트럼프 편이 아닌 네. 미국 내에 두 개의 편을 분명하게 갈라지게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트럼프의 측근들은 계속해서 우리 여기서 지더라도 앉았다고 계속 우기면서 우리 지지층들 데리고서 대학관에서 나오더라도 우린 뭔가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네. 그리고 정말 트럼프도 선거에는 성공을 했어요. 너무나 7천만 표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자면은 기존에 있는 공화당 민주당과 같은 한 개의 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 내가 대장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우기는 거는 분명한 정치적 자기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 부처에 그 다음 정권에 대한 인수인계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미국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확정이 됐을 때에는 빨리 이제 진 사람이 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 인수인단에게 정부 지원금도 가고 그러면 빨리빨리 뭔가 다음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셋업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기대에 그렇게 하는 인물이 그렇게 안 아니고 하나요? 그리고 네, 어, 그 패자는 승자를 위해서 네. 어, 넉넉하게 인정하고 그게 그다음에 원칙은 행복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긴 사람은 패자를 위로하고 같이 뭔가 하자 이렇게 되어져 왔던 미국 정치 권력의 승계의 이 미담 같은 내용이 날아간 지 오래됩니다. 예. 되게 멋있었어요.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네, 그런데 이게 4년 전 선거를 볼 때도 그래요. 4년 전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준 미국 시민들의 모습이 이거는 트럼프라는 세력은 이 트럼프라는 자질과 자격이 있는 대통령 리더십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네. 화딱지가 나고서 그냥 이 눌려 살았던 진짜 주인인 미국의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저소득 저학력층 백인들이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안에 갖고 있던 스트레스를 확 분출을 하면서 트럼프가 거기에 딱 맞게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세력을 만들었죠. 그때서부터 이미 이거는 미국에서 유지되어 왔던 하나의 정치권의 행태가 아니고 정치권과 정치권 바깥에 이 반란을 일으키는 한 반란 세력이랑 부딪힘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4년전 선거가. 근데 네. 그거의 연속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죠. 지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연방 상하원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안보 차원의 모든 문제들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재빨리 새로운 정권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원의 이런 상황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어려워요. 이 사실입니다. 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에 네,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협력이 사실 2008년도에 금융 쓰나미잖아요. 네, 미국이 금융이 왈칵 넘어가고서
바닥이었었습니다. 경제가. 네. 그럴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국가 재정을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 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네. 예,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그 금융 구제라 그러잖아요. 베일아웃이. 그 나라의 돈을 엄청 많이 갖다가 했는데 우선 금융 산업을 살려야 되니까 은행들, 큰 투자 은행들한테 돈을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는 좀 살아났지만 그때의 이 투자를 받은 이 구제금융을 받아 살아난 큰 기업들이 또 기업 중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시장은 돌아가고 삶의 정상은 왔지만은 빈곤의 문제는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금융 구제를 받았던 그때 구제를 받았던 또 투자 은행 같은 데가 미국의 산업을 살리는 측면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지구촌 곳곳에다 제조업을 많이 살린 거예요. 공장을 바깥에다 하고 중국에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나와가지고서 바이든 정부를 비판할 때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내가지고서 서민들의 이 고용을 많이 하고 이런 데 하지 않고 너무나 해외에다가 이거를 공장을 많이 미국 공장이 나갔다라고서 비판하고 그랬던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조 바이든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제조업을 살려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높은 실업률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거죠. 이럴 땐 뭐가 돼야 되나 하면 국가 재정을 써야 되잖아요. 국가 재정을 쓰려면 의회를 통과돼야 돼요. 그렇죠. 여야 의원들이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싸움할 때입니다. 제일 협력.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런 거보다 지금 너무 다급한 거는 지금 우리 미국 시민들 제일 지금 위협받는 거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네. 3차 코로나 이 웨이브가 오잖아요. 처음에는 올 초에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해외에서 항만이나 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들어와가지고 내륙으로다가 확산이 되다가 세컨 웨이브라고서 한 7월서부터는 내륙 쪽이 엄혹했어요.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플로리다나 해가지고서 오클라호마나 미시간 호수로 가다가 그 다음에 추위가 지금 오고요. 11월 선거를 지나면서는 이제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대도시 그리고 내륙의 시골 동시에 그냥 시커멓게 옵니다. 하루에 13만 명이 그저께는 13만 명의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새 정부가 취임식하고 그럴 때에는 이제는 이 사망자가 그때 정도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사망한 미국인이 40만에 이를 거다. 지금 1000만이 넘잖아요. 이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치권이 잘 해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참 시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죠. 예. 저는 속으로다 진짜 미국이 정상화되고 네. 미국이 좀 그래도 강해져야만 전 세계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정이 되고 전 세계가 안정이 돼야만 평화를 유지합니다. 네. 평화를 유지해야만 되는 이유는 네.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불안해지면요.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는 없고 약한 사람이 더 어려워요. 전쟁 나면 약한 사람이 더 피해봤잖아요. 네. 전쟁 중에 여성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정상이 돼야만 세계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돼야만 지구촌에 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덜 피해를 받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원하고 바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연방의원 중에 한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4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짜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요. 진짜 너무 큰 뉴스입니다. 지각 변동의 변화를 갖고 오는 뉴스인데 네. 트럼프 바이든이다 뭐 그리고 이 미국이 막 이런데 소용돌이에 오니까 이거에 대한
이 분석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전에 어떻게 됐다라는 뉴스가 적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저는 25년 이상 한인들 중에서 한인 정치력, 한인 집단사의 정치력 그리고 지방이나 연방의회에 한인 정치인이 나오는 거가 얼마나 저한테 진짜 학수고대했던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2년 전에 한 명이 나왔더니만 2년이 지난 올해는요, 여러분, 도합 4명이 US 콩그레스 멤버가 됐어요. 지금요, 여성 3명이, 한인 여성 3명이 연방의원이야. 여러분, 한인 남자들, 한인 여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캐거죠, 캐거. 네. 일반 지구촌 사회도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우수한 것 같습니다.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성으로 비교하면 여성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한인들, 한국이나 한인들 사이에서도 남자들보다 저 이게 남자들한테 맞아 죽을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여성들이 훨씬 우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인 여성 3명이 연방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LA의 여성 2분이 미셸 팍하고 영킴 2분이 들어갔잖아요. 이분들이 공화당의 리더십을 갖는다고 봐요. 영킴 의원은 의회에서 활동할 때 가끔 보고서 했는데요. 이분이 에드로이스 의원의 한 20년 이상 보좌관을 하면서요. 에드로이스 의원보다 더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적절하게 소수의 입장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한인들과 한국 관계에 기여를 하고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그 보좌관 한 분이 열심히 잘하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다음에 미셸 팍이라는 분은 제가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할 때 평창에 2박 3일 같이 이 올림픽을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생각, 이 개념 같은 걸 보고서 야, 이분이 그 카운티의 커미셔너뿐만 아니라 좀 다른 큰 선출직에 그 정치인을 했으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나는데 제 속내가 들킨 거예요. 이번에 2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전체 메이저 언론들이 찝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릴린 스트릭랜드라는 분이요. 이 여성 3분, 이 의미가 연방의회에 거기다가 뭐 앤디 김은 이미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앤디 김이 그렇게 앤디 김처럼 100년 공화당 지역에서 2년 전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20여 명이 돼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4명, 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앤디 김은 거기서 살아난 거 이상으로 한 10% 이상 지지율을 격차하면서 당선됐어요. 왜냐하면은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는 한인들이 없어요. 앤디 김을 보고서 오랜만에 인재가 났구나 이런 평가를 가져가지고서 그 득표를 한 겁니다. 거기가 군인 가족들이 집중돼서 사는데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서 지난 이 팬데믹 상황 때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서 이런 상황에 더욱더 우리가 제일 먼저 보호하고 우리가 방역 조치해야 될 거는 미국을 위해서 싸워온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이라는 거를 민주당 대표로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한 거가 지역구에 전달이 돼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재선됐죠. 그러니까 이 4분들, 이 훈련이 잘 된 분들이 연방의회에 가는 거는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 한인 중에서도 연방의원이 돼야 되는데 됐으면 하는 거가 우리 한인사의 수건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국에서도 난리를 겪고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워싱턴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오는 사람들이 앤디 김 덕글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슨 법안 같은데 한인들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은 앤디 김을 통해 가지고서 쫙 너무 빠르고
제가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앤디 김 사무실 가가지고 거기가 제 사무실처럼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다 그래요. 인도계는 인도계 의원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네. 풀뿌리 시민단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워싱턴에서 이 네. 네 명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계 연방 의원들의 활약상을 빼놓지 않고서 각 지역에다 다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중앙 권력이, 우리는 소수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는 더 소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안 중에서도 소수계입니다. 아시안 중에 중국이 제일 크고 강하고 인도계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근데 네 명의 연방의원이 되면요. 넘버 투가 돼요, 자리가.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이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큰 뉴스인데, 이게 네. 이제, 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특히 네. 우리 2세들이 어느 분야에 가도 두각을 나타내고 잘할 수 있구나. 네. 리더십이 있구나. 우리 2세들이 4명의 이 한국계 의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자신감이죠. 네. 캠퍼스에 가가지고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우리끼리만 있다가 거기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는 한인 2세들은 그렇게 짓눌렸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들어가도 백인 사회 그냥 맥없이 톡톡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만 있다가 자기 자리만 지키든 그거의 반복이었는데, 70만 명을 대표하는 대표자 4명이 워싱턴을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 지도급에 들어가 가지고 활약하는 걸 보면은 우리 2세들은요 겁이 없어지고서 너무 씩씩해진 거 보면 우리를 진짜 설레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에겐 올해 선거가 정말 기회였고 너무 좋습니다. 한인들은 이 기회를 유감없이 포착해서 살려냈다. 이게 네. 이번 선거 한인 사회가 보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화합과 분위기에 기여를 하는 바가 크겠죠. 그다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또 아직까지 우리는 약한 소수로서 또 어떤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는데 미국 내에서 전체로 보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입장에서 한인 정치인들 앞으로 꾸준히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약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씩씩해져야 되고 그렇죠. 강한 발언을 하고 씩씩할수록 네,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강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험불을 해야 되고 네, 그래야 사회가 형평에 맞게 발전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꼭 그렇게 돼 왔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관대해지고 겸손해질수록 사회는 발전한답니다. 네, 그런 역사 발전 법칙을 놓고 볼 때에 한인 정치인 연방의원 4명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건강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죠. 소수계가 정치 지도자가 될수록 미국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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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 정치는 미국 사회 곳곳을 빈곤 문제가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위험해지고서 험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소수계가 정치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소수계가 씩씩하게 진짜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야만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 네, 네. 이렇게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이상 보고 경험한 그런 결론입니다. 네, 우리 김동수 대표님이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를 계속 끌어오시면서 이제 풀뿌리 운동 정말 제가 느끼는 건 우리 대표님이 소외층, 약자, 소수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에너지가 분출하면서 막 열정이 끌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김동수 대표님이 여러 워싱턴 정가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지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뭔가 옆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우리 연방위원 4명이나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를 모멘텀으로 우리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왜냐하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런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우리가 꼭 한 가지 동의해 가지고 지켜나갈 거는 여러분 진짜로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네, 공동체의 일을 가지고 나 혼자의 일이 아니고 공동체의 일을 가지고 공동체의 네, 일을 가지고 목표가 공동체의 목표니까 선하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일에 투여를 하면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 꼭 되더라고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거는 역사 법칙이고 그건 하늘의 뜻이다. 근데 언제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얼마큼의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몫이죠. 언제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된다. 네, 됐잖아요. 4명이 되니까. 저는 4명 된 거가 뭐를 저 개인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너가 믿고 따르던 그러한 내용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저의 의지와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네, 정말 그렇거든요. 네, 4명이 3명 내지 4명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 해오는 일이 제대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게 한 2, 3년 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앤디 김이 되고 날 때부터.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예, 한민족이라는 게 결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민족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있고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이 있잖아요. 네, 이 피를 이어가는 우리 2세들이 있고 민족은 울타리가 없어지고 지구촌은 네, 하나가 되지만은 네, 민족 단위로다간 계속해서 더 이렇게 공동체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요.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출신 국가는 분단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라통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분단 때문에 우리 내부도 이 편 저편이 너무 생기고 싸우고 속상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21세기는 이걸 해결하고 가야만 세계의 지도력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가잖아요. 한국이.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민족의 이런 과제를 포문을 열고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한인들이다. 맞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이 민족 역량을 지금 구축하고 보존하고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이서희 앵커님이나 저나 이 시기에 미국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건 축복이다. 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있는 자체가 이러한 시대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을 미주 한인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